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수다 유민영입니다. 4월 첫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오늘 지금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주식시장 이번 주에는 참 기분 좋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금요일 현재 마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다양한 이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됐고요. 또 화장품주들은 많은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제들 중심으로 우리 전문가님들과 오늘도 즐거운 수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분입니다. SK증권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화면 반대쪽에 엄태식 대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치를 보고 인사를 하세요. 네, 한번 쳐다봤어요. 네, 저를요? 이렇게 부장님 말고요. 예. 이렇게 항상 이제 첫 번째 인사는 굉장히 공손하게 하시고 바로 이렇게 공격이 들여오시는데요. 네. 여전히 공격이 잘 들여오시죠.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신 것 같다면서 또 얘기를 하십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뭐 시장이 좋아지면은 저 증권회사의 직원 입장으로서 시장이 좋아지면 좋죠. 예,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괜히 뿌듯하고 괜히 저 매매 시켜드린 종목이나 손님 고객분들이 매매하신 종목들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번에 많이 오르셨어요? 아유, 뭐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웃지요. 네. 네. 그냥 이렇게 그러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이런 네, 장이 이제 일단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예, 일단 계좌에 좀 형편이 낮으셨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데요.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신 가지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얘기를 왜 시작했죠? 네, 첫 번부터 바로 투자 이야기 해주시는 오늘 되게 성실하신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가 이제 저와 함께한 지 세 번째가 됐는데요. 세 번째 동안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주가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앵커님 효과죠? 아우 고맙습니다. 네, 미인 앵커분께서 이렇게 대위하셨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정을 안 하시는데요? 엄태식 대리님은? 스스로 홍보해 주시는 이런 효과죠? 앵커님을. 예? 네. 뭔 소리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앵커님 오셔서 좋다고요. 아, 네, 예. 고맙습니다. 얼굴은 안 그래 보이세요? 보셨죠? 그럴게요. 네, 이렇게 또 주식시장 좋으면 우리 엄대리님도 굉장히 좋은 한 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도 좋고 싶고요. 예, 일단 뭐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고 증권주가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오늘도 네. 급등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뭐 증권주가 좋다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장이 뭔가 개선이 되고 있다. 뭐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부장님이나 저도 증권주, SK증권 주식이 오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사주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매수 단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보유 단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증권의 주가 사실 지난주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좋아져서 좀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 가운데 그러면 저희 이번 주 수다도 굉장히 즐거운 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빨리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니까 다른 이야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시장이만 쫙 하고 뭐 종목들 얘기 추천 쫙 하고 하실 그래서 게 많으신가 봐요, 굉장히.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수다는 수다죠, 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즐거운 분위기로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시장도 편안하게 그런데. 보실 수 있도록 네, 수다를 한번 계속 떨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날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원래 날씨 이야기가 뭐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하는 거라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추워졌을까요? 추워졌나요? 지금 매매 열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추위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네. 날씨가 추운지 모르겠는데 엄대리님은 추우시죠? 저도 매매 열기로 가 있어서요. 근데 어제는 좀 추웠어요. 네. 저녁에 비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밖에 안 나가셨나요 혹시? 아, 계속 공부하느라고. 네, 저녁에 안 나가셨나 봐요. 네. 어제 저는 뭐 여름 한여름에 태풍 부는 것처럼 네, 네, 굉장히 바람이 막 불고 비바람이 치길래 벌써 장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왔죠. 네, 뛰어넘어서. 좀 걱정이 된 게 사실 지금 남해 밑에 쪽 지방은 벚꽃이 벌써 만개했고 시내나 네. 이런 데는 위쪽 서울 경기 지방은 중부 지방이죠. 중부 지방은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벚꽃이 이제 만개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 내일까지 그러니까 모레까지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벚꽃을 또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닌가. 아, 피기도 전에 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사실 그럼 벚꽃 구경하러 가실 예정이셨어요? 사실 몇 년 동안 못 봤어요. 못 본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억에
올해처럼 이게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벚꽃 이게 축제 하는 때 비가 와서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렇게 못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주중에 한번 벚꽃 축제를 개인적으로 한번 가볼까. 누구랑 그렇게 가세요? 가족과 함께 가볼까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네. 가족과의 사이가 안 좋았었나요? 작년에 비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깊게 말씀을 좀 드리시고요. 예, 그래서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비가 오면 피기도 전에 져버리면 우리 이제 수도권 사시는 많은 분들은 또 벚꽃 구경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벚꽃 다들 좋아하시죠? 예, 벚꽃을 좋아하고요. 예, 벚꽃 엔딩도 좋아하고요. 네, 요새 이맘때 벚꽃 엔딩 되면은 또 들려오고 있어요. 예, 한 1, 2주 전부터 벌써 그 음원 차트 네. 상위권에 벚꽃 엔딩이 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벚꽃철이 왔구나. 제일 먼저 느낍니다. 그 노래가. 예. 그렇죠. B그룹이죠. BB그룹. 버스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전문 얘기할 때도 A사. 다른 가수분들을 고려해서 예. 그분들이 엄대리님을 아실 것 같으세요? 네, 공정한 방송 네, 지향하고 이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이번 주 주말부터 많이 라디오에 네. 울려 퍼지지 않을까.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이제 그 향수를 자극하는 약간 그 포크송의 발라드 개념이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들어도 들리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쵸. 자주 들으면 들리는데 그러다 또 한참 만에 들으면 이게 좀 옛날에 한 2년 전에 처음에 그 노래 나왔었을 때 아 그때 봄에 뭐 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추억도 생각나고. 그렇죠. 근데 엄대리님처럼 매번 봄꽃 축제에 다른 분과 같이 가셨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이 위험한 발언을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이제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서 더 그러지 않나 싶고요. 예, 좋죠. 그래도 그 노래 듣고 바로 여수에 가서 또 밤바다를 즐기면 또 이게 또 다른 노래. 네, 죄송합니다. 저 관련이 없습니다. 해주고 계신데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벚꽃 엔딩이라는 그 노래가 봄 하면 생각나는 게 벚꽃이고 또 벚꽃 하면 생각나는 걸 그 노래로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한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네. 굉장히 잘 접근하지 않았나. 그분이 굉장히 머리가 부장님처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그런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뭐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겠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셨겠죠? 예. 저작권 수입을 생각했다면 네, 그렇죠. 했겠죠. 네. 예. 그 네, 그렇다면 만약에 뭐 벚꽃 엔딩이 주식이었다 네. 이러면 당연히 사셨겠죠? 아, 언제 물론입니다. 사셨을 것 예, 같으신가요? 워렌 버핏 같은 분이 10년, 20년 갈 수 있는 주식으로 판단을 하고 포스코를 그럼 파시고 10년 이제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이야기도 좀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본에 없는 얘기 하시면은 순간 이제 네. 보셨습니까? 심쿵하는 표정? 네, 포스코를 전량 팔았다. 이게 사실 근데 뭐 지난해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소식이 지금 알려졌던 건데 혹시 그러면 소식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좀 악재가 될까요? 뭐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주식에서 신화적인 인물이죠. 네, 지지 않는 가치 투자. 뭐 그런 심리적인 영향은 사실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런 그게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서 뭐 심리적인 더 영향까지만. 거기서 뭐 더 확대 해석하기는 그렇고 최근 포스코의 주가 하락은 이 산업 구조적인 문제고 중국과의 경쟁력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지 않나 거기까지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신 거죠? 바로 어떻게 면피해 보시려고.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워렌 버핏 현상이라고 누가 보통 보면 이제 그런 말도 있군요. 그렇죠. 예, 그 모르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혹시 연락 안 되세요? 네, 편지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답 없는 메아리죠. 네. 네, 가면은 연락은 안 되고 뭐 그런. 밥 한 끼 같이 먹으려면 몇십억을 같이 내야 된다고 몇 끼 좀 드셨어요? 하죠? 얼마 안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보통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대중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좀 주식 잘하는 사람이 이걸 샀다. 그러면 괜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거 안 따라 사면은 시대에 좀 처지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을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마련한 어떤 거품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워렌 버핏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워렌 버핏이 주식을 잘한다기보다 워렌 버핏이 이 종목이 좋다고 이제 선도를 해서 가는 것보다 솔직히 손절매한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그 비중을 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제 소문 없이 이번처럼 조용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런 그 워렌 버핏 효과가 나오면서 어떤 시장에서 좀 뭔가를 좀 부각시켜서 이게 주도적인 테마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트렌드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더 크지 실질적으로 내부에 따져보게 되면 그 워렌 버핏이 사는 종목은 뻔합니다. 어떤
계속 꾸준히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그러니까 계속 현금이 나오는 회사들이죠. 네. 그런 거 오래 갖고 있으면은 배당 나오고 오래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경제가 커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나올 수 있는 현금 유입 효과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커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가장 기초적인 진실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거기서 오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버핏 형님을 제가 이렇게 매도해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거품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투자자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따라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몇십 년씩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우리에게는 그렇죠.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네.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분도 계십니다. 엄대리님이시라고. 네, 네, 워런 버핏보다 더 따라하기 쉽고 왜 씁쓸하신 것 표정이 네, 하던 거 계속 말씀하시죠. 다 끝났습니다. 다 아, 끝나가지고요. 예. 그에 대한 반응이 뭔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인정하는 분위기여셔서 네.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시죠? 네, 저희 전문가님들 이제 따라서 투자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빠르게 워렌 버핏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주제 1번이라고 먼저 예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란의 핵 협상이 바로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오늘 새벽에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원고를 덮으시는데요. 아니요,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는 혹시 뭐 또 좋은 얘기가 있나 싶어서 네, 봤는데 다른 자료가 역시나 있을까? 역시나 네. 한 주제네요. 네. 네, 사실 지난달 말까지가 협상 시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바로 저희 녹화 날이죠. 4월 3일에 타결이 됐는데요. 이렇게 핵 협상 타결하면은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원유부터 시작해서 산업들까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좀 전반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뭐 대리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란의 핵 협상. 원고 준비를 안 하셨을 텐데요. 네, 뭐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정치적인 항상 말씀드리는 경제에서 영향을 미치는 뭐 중대한 정치적인 결정인데 뭐 우리 산업에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죠. 뭐 단적으로 수혜 업종을 뭐 뽑자면 대표적으로 건설주를 들 수가 있겠죠. 전체 지금 이란에서 수주 받을 수 있는 이란의 뭐 그런 수주 규모 한 60조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정도 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란과 거기서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사들이. 그 탑픽으로는 이제 뭐 GS건설이 이쪽에 이란 쪽에는 좀 기존에 뭐 거래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사야 됩니까, GS건설? 뭐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전체적으로 뭐 건설주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매출 그리고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설주가 대표적으로 뭐 수혜 업종이다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란의 뭐 핵 협상이 우리나라 이제 업종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 가격에 영향을 또 미치는 요소도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쉽게 뭐 딱 잘라 말씀드리면은 이란 핵 협상은 유가에는 유가가 더 빠질 수 있는 네. 중대한 재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뭐 건설주가 뭐 수주를 많이 받아서 건설 회사들이 뭐 여기 뭐 수주를 많이 받아서 뭐 수혜 업종으로 이렇게 뭐 판단을 하더라도 만약 유가가 빠진다면 기업 뭐 이익 측면에서는 또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네. 미칠 수가 있죠. 예. 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그렇죠. 다 있는 상황이다. 장단점을 뭐 생각을 한다면 이란 핵협상 타결된 게 반드시 글로벌 경제 호재다 아니면은 악재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해진 게요. 장점 말씀하실 때 이제 뭐 건설사들이 탑픽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설사 그리고 이란 생각하니까 뭐 7, 80년대 중동 건설 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국제시장이죠. 네, 국제시장에서도 주요하게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에 뭐 또 제2의 중동붐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정말로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정말 각각 기업들이 뭐 이란에서 수주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정말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가정일 뿐인가요? 저도 알고 싶고요. 일단은 이전보다는 네. 중동 시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매력 있는 시장이 아니죠. 예, 건설사들이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게 중동에서 저가 수주라 그러죠. 예, 일단은 수주를 따고 보는 거예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저가 수주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레드오션으로 이미 변질된 지는 꽤 됐습니다. 중동 시장은. 그래서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건데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정말 핵 협상이 타결이 됐다. 이 소식 들리면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 생각해 볼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가 이야기는 이제 부장님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다 하셨는데? 유가가 뭐 어떤 기사에서는 $30 선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유가가 이제 더 떨어진다면 뭐 우리 종목들 좀 전반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때 이번에 나왔던 이런 핵 협상 관련돼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란은 중동 쪽에서 그리고 제 세계 산유량을 봤었을 때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3위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천연가스는 2위 정도 되는 네. 국가다 보니까 상당히 자원 부국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국이 대표를 해서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됐는데 세부화는 아직 6월 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원유의 또 공급 과잉 가능성들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유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얇은 지식이죠. 상대적으로 네. 보게 되면 제재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전부터 이 관련된 원유를 생산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화되어 있고 이란의 시설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기서 타결돼서 그럼 바로 이제 원유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가에는 심리적인 영향뿐이지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지금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유가가 지금부터 2단계에서는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는 달러화 강세죠. 일단 달러 강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와 함께 달러 강세가 좀 가파라진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더 하락할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유가는 악재일 거고 네. 가격만 봤을 때는요. 두 번째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을 하기 시작해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유럽도 다시 마이너스 제조업 지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좋은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가지고 유가에 대한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유가는 가격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쪽을 다 봤었을 때 공급에 대한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은 수요에 대한 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약간 중립적인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저를 아카데믹하게 만드십니까? 네, 점점 제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렇죠. 저를 몰고 가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말고 네. 혹시 이번 주에 뭐 드실 거 뭐 맛있는 거 뭐 드실 것 같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영화 뭐 보셨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예. 요즘 영화 이야기 나와서 또 좀 깜짝이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뭐 한국 영화 볼 게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혹시 요즘 영화 뭐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은 영화는요. 네. 근데 한국 영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볼만한 영화가. 영화 누구랑 보세요? 제 가족과 봅니다. 모든 네. 걸 가족과 함께 네. 하시는. 예. 외화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분노의 질주라고 하죠. 예, 그 시리즈 예. 이제 개봉을 했던데 그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그 폴 네, 그분이 워커셨나요? 성함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하고요. 예, 예, 상당히 명작이죠. 특히 뭐 남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영화일 수 있는데 뭐 딱히 그 외에는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영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그렇죠. 영화도. 요새 네. 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작들도 많이 나오고 관련된 뭐 기업들도 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좀 약간의 침체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부장님은 혹시 요즘 영화 보신 거 어떤 거 있으신가요? 주식 공부하느라고요. 그래서 역시 점점 아카데믹해지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하셨던 이 분노의 질주는 꼭 봐야 됩니다. 남자라면. 예.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남자라면. 오. 차에 왜냐면은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보통 차 이렇게 부앙 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보통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운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창을 내리고 네. 이렇게 운전을 하고 또 웬만하면은 여기다가 이게 좀 뭔가 팔뚝이 좀 이렇게 좀 불쩍불쩍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밖에 쳐다볼 때도 그냥 이렇게 쳐다 안 보고 이렇게 쳐다보죠. 그래서 인상 팍 쓰고. 그렇죠. 약간 네. 이 마초적인 느낌을 물씬 안 그러시나 보죠? 이렇게 운전하시나 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통 거기서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머플러를 개조해서 약간 좀 큰 소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강한 소리와 함께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토크도 이제 상당히 높은 토크가 나오면서 이게 스피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장렬하다 보니까 네. 소위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동경의 대상이죠. 남자들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도 꼭 또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외제차를 몰고 계신 엄대님께서는 예, 그런 거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시민 같은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래서 언제 빨리 주식해서 돈을 벌어서 좀 좋은 차 사볼까 이런 것도 활발하게 뭐 신차 나오면은 야 그런 거 봤어 그러면서 얘기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예 그리고 과거에도 뭐 몇 영화가 있었죠 그런 자동차 예, 특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 영화 보고 싶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역시 좋아하시네요. 남자친구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오늘 가서 꼭 물어보세요. 벌써 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응하는. 네. 누구랑?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게 이제 외화들이 참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또 뭐 영화 하니까 또 영화관에서 뭐 팝콘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팝콘이 막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 정말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막 영화관 가면 팝콘 좀 사서 드시나요? 아무래도 영화 가면은 이렇게 좀 팝콘을 안 먹게 되면 약간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버릇처럼 사 먹는 것 같아요. 팝콘이랑 뭐 이런 탄산음료. 네. 세트죠 거의. 없으면은 뭔가 좀 약간 허전하고, 네, 뭐 있으면 더 먹게 되고. 그래서 부응하는 네. 소리와 함께 이제 팝콘. 팝콘도 네, 콜라 먹고 트림하는 소리도 전에 약간 옛날에 국제상회 국제시장 시장 네. 장수상회랑 헛걸렸습니다. 네, 최근 나오는 네. 장수상회랑 국제상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볼 때 이제 보통 이제 중장년분들께서도 같이 앞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슨 동호회 비슷한 데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화는 혼자 보는데 네. 혼자 그러세요? 네 원칙입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오. 이게 그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영화 보자고 하시면 되게 싫으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본 영화를 또 보러 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영화는 혼자 봅니다. 네, 좀 지조가 있죠.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영화 같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먼저 미리 보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안 본 영화라고 한다면 같이 볼 수 있는데 그 여자 여자분 항상 여자분이랑 그분의 성이 중요하고요. 예, 성이 중요하고 여자분이시다 그러면은 네. 일단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언제 시간 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꼭 약속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를 다 마련하고 이렇게 모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영화를 볼 때 이제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뭐 신경 쓰거나 이런 것들 별로 좀 안 좋아하고요. 특히 네. 애들 영화 같은 경우도 애들하고 같이 가죠. 애들하고 같이 가서 보긴 하는데 애들 영화도 막 집중하려고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해진 경향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국제시장을 보는데 거기서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팝콘 네. 그리고 약간 콜라 이런 거 드시면서 보통 이제 중요한 장면들 만약에 그때 탄광에서 막 되게 누워셔가지고 이렇게 막 좀 급박한 순간, 순간에 있을 때 팝콘 부시럭부시럭 하다가 갑자기 콜라 드시고 하시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것도 좀 예의가 좀 그러지 않나 싶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드시지 마시고 드시지 마시라고. 네, 주변을 위한 배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영화관에서 항의 전화를 받으시겠어요? 네, CJ CGV에서 아니 몇백 원 맞나요? 네, 거의 원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5,000원이나 됩니까 인건비가? 하긴 그렇죠.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네. 예. 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알바가 갑이다 이러면서. 네. 닮으셨어요. 네. 닮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팝콘이나 이걸 먹는 게 좀 분위기죠. 그쵸. 특히 이제 저희가 미국 문화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보통 보면은 미국에서 TV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카우치 거기다가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그렇죠. 말처럼. 네, 그래서 여기다 큰 통 놓고 먹으면서 이렇게 멍하니 보는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당연히 영화관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영화관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소세지를 이만한 걸 먹고 이렇게 네. 보면서 갔다 그러면 저희도 이 소세지 하나에 10,000원씩 팔면서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왜곡 현상이 아닐까. 네, 예. 팝콘 반대파, 찬성파 지금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요. 팝콘으로 어떻게 던지지 생각하십니까? 부장님은 드시지 마세요. 네, 팝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는 내일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네. 파울볼이라고 파울볼이요. 네. 최근에 못 보던 네. 네, 최근에 어떤 나온 그 야구 영화인데요. 아, 예, 김성근 예. 감독에 대한 이야기래요.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두 분? 예. 다큐멘터리 영화 네. 이런 거죠? 아, 네, 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발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울볼 이래서 무슨 의외로 또 그런 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앵커님이. 네, 스포츠 야구 앵커. 좋아합니다. 아, 혹시 야구 아나운서 이쪽으로는 그렇죠. 네. 일단 관심이-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예. 긴장하셨습니다, 피디님께서. 네. 뺏기실까봐. 네. 네, 그래서 야구 이야기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뭐 한 가지 레포트가 생각나는데요. 요즘 NC 다이노스가 또 신생팀인데 잘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NC 소프트가 뭐 경영권 분쟁 휘말리면서 야구단 운영하는 게 과연 뭐 득이냐 실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이윤 측면에서 야구단이 큰 돈이 된다고 볼 수는 보기는 힘들어요. 부자가 나는 것 예. 같은데요. 뭐 일례로 메이저리그에 우리 류 선수가 뛰는 네. 류뚱 또 선수가 이니셜로. 뛰는 LA 다저스. 네. 죄송합니다. LA 다저스. 작년에 적자를 엄청나게 봤다 그래요. LA 다저스도 네, 적자를 LA 봤나요? 다저스가 선수 영입에 돈을 많이 씁니다. 예, 유현진 선수도 돈을 정확히 얼마 받는지 기억 안 나요. 연봉이 아마 100단위일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야구 선수, 100만 원이요? 컷쇼 뭐 이런 선수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는데 영입에도 돈을 많이 쓰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는 아닌가 봐요. 적자를 많이 봤다 그러고 특히 우리 야구 시장은 갑자기 제가 야구 쪽 스포츠 네. 리포터가 된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이제 전문가 같으세요. 야구 전문가. 우리 야구 시장이 뭐 그런 메이저리그나 일본과는 또 비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쵸.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돈이 되는 장사는 아닐 거고요. 그런 IT 기업들이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야구단을 인수하는 이유는 그런 기업 이미지 때문에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해요. 손정희 회장님이 계신 그 운영하는 회사가 저기죠. 소프트뱅크. 네. 예. 소프트뱅크가 야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야구단으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IT 회사들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상당히 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정말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구단 중에 신생팀이 뭐 NC 다이노스, KT 이렇게 있는데 둘 다 관련된 뭐 게임이나 좀 IT, 인터넷, 그렇죠. 통신 이런 쪽이네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야 네. 되는. 뭐 일례로 약간 다른 얘기지만 뭐 저기 대부업체들이 배구단을 그렇죠. 우스갯죠, 또. 예, 이렇게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기업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죠. 배구단을 네. 우승했으니까 거기서 돈 빌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예. 대부업을 이렇게 홍보하시면 참 그건 안 되고요. 예. 기업 측면에서는 그런 자기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되게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스포츠단을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그럼 보시는 하나의 것 뭐 같아요.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이윤을 남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사실 뭐 야구장 이렇게 1년 내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을 해도 거기서 야구장에서 나오는 물론 수입이 있겠지만 항상 10,000원 간중이 차는 건 아니잖아요. 네, 10,000명이 차는 것도 힘들 거고 웬만한 지방의 야구장은 거기에 이제 야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프런트 야구 이제 스태프들 야구 그 단에 스태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뭐 인건비나 뭐 운영비를 계산해 봤을 때 선수들 이제 1년 이제 뭐 그런 관리비. 저 연봉도 정말 높아지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연봉도 뭐 억대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선수들이. 뭐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사실 남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거는 물론 야구야 놀자 해설위원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혹시 야구팀 어디 응원하세요? 아, 여기서 밝혀도 네,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완전- 기아 타이거즈 좋아합니다. 에이, 에이. 어디 좋아하세요? 아니 똑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똑같으니까. 예. 정말요? 예, 저는 예전부터 어. 예. 왜냐면 군대를 광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대 인연으로. 거기서부터 예. 그냥 네. 빠져 들어간 거죠, 그냥. 아, 예. 그때부터 이제. 그때 제 군대 있을 때
근처에 있던 그 부대에서는 네. 거기서 이제 약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보통 야구 경기가 열리고 끝나고 날 때는 보면 그 근처에 포장마차에서 네. 이기는 때와 진 때가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체감이 되는군요. 그렇죠. 무등 경기장이죠. 네. 거기서는 진 때에서에는 약간 폭동 분위기 비슷하게 상당히 소란스럽고 부전부전하고. 그때가 그러면 시기가 비밀입니다. 그거는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뜨거웠을 때는 꽤 오래 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오래전 분위기였는데. 근데 네. 지금은 다들 이제 문화시민의 입장답게 이제 그러진 않을 텐데 아마 지금은 아마 그런 그 포장마차 이렇게 쭉 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야구장도 또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네. 근데 그때 기억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열정적인 팬심, 물론 부산의 롯데가 네. 그 팬심은 가장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뼛속 깊이 박힌 사랑은 아무래도 기아. 죄송합니다. 다른 팬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팀 좋아하세요? 저는 안티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앵커님과 팀이 부장님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야구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전문가 같으셨는데. 뭐 그 정도는 기본이죠. 뭐 저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저희 모 기업인 SK를 부장님은 어떡하시죠?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끔 이제 회사 응원을 이전엔 많이 갔었거든요. 같이 가시는구나. 근데 이제 네. 응원을 했는데 사실은 SK는 아니고 저는 이제 롯데. 네. 뭐예요? 반대? 고양이. 네, 제가 경상도 쪽은 원래 롯데예요. 최근에는 모 구단이 이제 몇 년 전에 신생 팀으로 되면서 한점 네. 이야기 하셔놓고. 네. 갈아타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이제 부산이나 이쪽 근방에 사신 분들은 뼈속까지 이제 그럼 경기장 가셔가지고 같이 그 치어리더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갈아탔어요. 한화. 되게 네. 여러 번 이제 갈아타시네요. 김성근 감독님께서 팀을 다시 이제 재정비하면서 투지 넘치는 팀으로 다시 이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몇 경기 보면서 네. 이제 정말 하나의 팬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매 스타일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이런 팀을 하는 것도 네. 손절매가 빠르고 단타식으로 매매가 빠른 거 보니까 또 내년에 어디 우승팀으로. 우승팀으로 하나를 한번 지켜보고요. 네. 내년 삼성으로 또 갈아타실. 여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성적도 팬 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좀 뼛속 깊이 기아 팬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기아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관중 수가 빠르게 또 줄어들고 그렇죠, 예. 조금만 좋으면 또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괜히 예전부터 이게 과거부터 정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저희 또 야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또 이 지역 감정이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뭔가 좀 지역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손절매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주식 이야기 아닌데 손절매 하시는 건 처음이신 것 벌써 같아요. 인증 다 하셨잖아요. 다 이제 나왔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갈려서 이제 또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 기반한 팬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역 감정은 괜찮습니다. 경상도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건 안 되죠. 저는 서울 사람인데 그냥 거기다 군대가 거기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는 이 지역 연고주의가 아무래도 이제 자리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지역 연고주의가 뭐 야구를 좋아하거나 스포츠를 좋아할 때는 좀 재미있는 대결 구도가 되는데 이제 실생활까지 들어오면 참 심각해지죠. 대부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네. 얘기하다가 술을 조금 더 이제 약간 오버했는데 괜히 그 빌미가 붙는 게 이제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항상 어디가 이기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남자들의 약간 뭐라고 해야 자존심 대결? 약간 좀 이렇게 치졸한 이런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별거 아닌데도 우기는 것 같고. 그쵸? 야구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이제 다시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머리도 식히신 것 같으니까요. 다시 또 우리 한 주간의 뭐 주식 이슈 이야기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주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오늘 갑자기 또 떨어지는 급등락을 좀 보여줬어요. 이 주제를 아마 우리 대리님께서 먼저 예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화장품주들의 뭐 급등락에 관한 그런 말씀이시죠. 뭐 일단 사실 좀 다들 이제 불안한 입장이었죠. 대표적인 어제 오늘에서 주가의 급등락을 나타냈던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을 보면서 좀 아찔하셨을 거예요. 예, 투자자분들도 여기서 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조금 이 시장에서 우리 중국 그런 소비주들에도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끝은 모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조정을 받고서 올해 이제 진짜로 뭐 단적으로 삼성 LNS 같은 네. 종목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아직까진 본격적인 조정을 받았다고는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이제 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고요. 이미 어제 뭐 오늘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중국 소비주들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한 주였고 그렇다면 다음 대안이 어딜까 뭐 그런 거 찾아내는 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중에 좀 움직임이 보인 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중국 소비 중에서는 화장품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 네. 그리고 중국 관련한 뭐 직접적인 업종은 아니지만 이제 바이오 쪽도 조금 조정을 이제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서 의류 쪽이랑 이제 미디어 쪽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조금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중국 관련주들이 요즘까지 뭐 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화장품주들이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네. 이제 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렇죠. 이런 올해는 말씀이시죠. 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절대 버릴 수 없는 네. 항상 저희가 뭐 중소형 종목이든 아니면 코스피 뭐 대형 이제 대기업이든 절대 버릴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갈 재료 같은데 이제 다음 대안을 어디로 찾느냐 요게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덜 오른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업종들 뭐 그 중에서 최근에 좀 매출이 이제 뭐 2분기 중에 좀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이런 걸 그게 뭡니까? 종목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류 쪽. 의류. 쪽. 예. 그 그리고 종목이 최근에 뭡니까? 종목은 M사와 예. M사. 예, 개인적으로 MK 트렌드? 예, 최근으로 뭐 아비스타나 MK 트렌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뭐 이런 상대적으로 다른 중국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사면 SBS나 뭐 개인적으로는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뭐 추천주 나왔습니다. 네, 미디어 네. 쪽에서는 뭐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SBS나 뭐 CJ ENM 같은 회사들도 계속해서 네, 이제 잘하는 콘텐츠도 일이죠, 잘 지금. 그거는 부장님이 이제 판단해 주시고요. 네. 알아서 사세요. 네. 그런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아직 좀 의구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좀 최근에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테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주들은. 네. 네, 이제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위험한 생각이겠네요. 뭐 단기적인 그런 매매는 사실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밑에서 장중에 워낙 이제 변동성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그런 단기적인 매매는 이제 자기 본인의 영역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잘 단타 매매는 가능하겠죠. 근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타까지? 예. 네. 최근에는 이제 좀 조정 분위기가 좀 더 짙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중국 화장품 하면 정말 뭐 한 1년은 꼬박 넘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심을 얻은 지는. 저도 이제 뭐 명동에 계시지만 명동에 가끔 가보면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면 저만 빼고 다 중국인이더라고요. 아니, 저도 직원도 한국 사람인데 저도 한국 사람. 네, 직원도 중국인, 손님들도 중국인, 저만 한국 사람이라서 오히려 좀 위축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화장품이 다 그러니까 뭐 차별화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까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 많이 보실 텐데 좀 변화가 있나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항상 똑같아요. 한 손에는 담배, 한 손에는 이렇게 닭꼬치를 들고서 이게 명동 한복판 이렇게 그냥 아무 그냥 껄낌 없이. 예. 중국으로 번역돼서 방송되면 어떡할 뻔합니까? 이거 중국 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텐데요. 10몇억 그 안티를 만들고 하는데 뭐 비하드린 거 아니고 민족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사실 중국 분들은 거리낌 없는 대륙의 거죠. 기질이 네. 있어서 이게 남을 사실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잖아요. 배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뭐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최근에 뭐 좀 변화라고 하면은 뭐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요.
네, 근데 한참 한 몇 달 전에 피크 때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최근 변화를 보면은 뭐 저런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그런 유커들에 의해서만 매출이 일어나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말씀드린 건 직구 사이트에 통해서도 네,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현지 법인에서 이제 판매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도 뭐 계속 명동을 많이 찾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좀 오산인 것 같고 일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명동은 일본판이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일본판이었고 지금은 중국이었고 다음은 약간 저는 동남아 쪽이 아닌가. 네, 개인적인 동남아 분들도 많이 보여요. 요즘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 말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아직은 동남아에 아직 큰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해야 하지 네, 않을까. 뭐 태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우리나라랑 아직 비교는 안 되지만 굉장히 그런 국위라 그래야 되나? 국위는 아니고 네, 태국의 그런 뭐 국가 이미지라든가 네. 경제력이 많이 커졌죠. 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고 뭐 그런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요? 네, 전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새로운 변화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40선까지는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특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또 주 초보다 주 말에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기세가 다음 주에도 지속이 될지 조금 뭐 너무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2050선 돌파 가능할지 뭐 항상 나오는 질문이지만 또 항상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예요? 네. 오늘은 엄대리님이 상당히 언변이 뛰어난 과거와는 네. 다르게 이제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더 언변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량 욕심을 내기 시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 느끼신 아니, 건가요? 아닌데 뿌듯합니다. 뿌듯한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죄송합니다. 요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것도 이제 무서워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예스와 노 아닙니까? 넘어갈까요? 네. 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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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가야겠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뭐 네. 지금 분위기에서 뭐 또 이제 지수로 나타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시장 분위기는 지수가 넘어간다 한들 항상 말씀드린 얘기지만 네. 자기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게 못 따라가게 되면 소외감 느낄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관망하듯이 이렇게 보시고 지금 집중은 종목에 해야 된다. 벌써 2달째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만 잘 보시면은 네. 지금은 지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수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만 잘 움직이게 되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변화 가져가시면서 특히 아까 화장품 종목들 얘기했었는데 내일 더 갈 것 같이 차트가 아무리 이쁘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급등한 자리는 좀 위험합니다. 네. 항상 보게 되면 그건 시장의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따라가는 거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미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한 번만 참으면 됩니다. 여기서 내일 더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사야 되나? 그러면 에이 하루만 참자. 그러게 되면 오히려 또 화를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자제하시고 오히려 좀 약간 될 만한 종목들이 가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부분은. 그거 잘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또 고수익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구분해 주셔서 매매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네. 제가 격한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뭐 될 것 같은데 불안하지만 한 번에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엄대리님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 장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생각보다 시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 기조와 연기금의 순매수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뭐 투신권의 이제 환매 물량 펀드 환매 물량도 이제 좀 진정이 돼가는 네. 추이고요. 그런 수급적인 측면도 뒷받침이 되고 전체적으로 일단 예상보다 계속 우리 시장은 좋게 가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물론 뭐 그런 투자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계속 주식을 하려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펀드나 주식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SK증권 명동센터. 네, 자막 띄워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주식이다.
이제 확실하게 지금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자를 해야 할 타이밍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른 상품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펀드 환매 물량도 최근에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한다니까 이제 투자를 펀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펀드에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 그러니까 펀드에 대한 실망감이죠. 이게 펀드가 최근에 좀 이게 펀드를 살펴보면 이게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되는 거는 이제 인덱스 펀드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뭐 이런 현대차 이런 것들을 많이 편입을 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에서 환매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났던 뭐 고배당 펀드라든가 최근에는 뭐 채권 혼합형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펀드들,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펀드들은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 환매 물량이라는 거는 나오는 거는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뭐 지수 대비해서도 뚜렷한 성과도 못 내고, 네. 이렇게 매일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비리비리한 펀드들 있잖아요. 이런 펀드들에 대한 실망감이 거기서 이제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좀 더 좋은 이제 부장님이나 저 같은 대안들을 찾아서 깜짝이야. 네,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상품을 찾아서 그런 나오는 실망 매물이지 않나. 그게 이제 뭐 박스권 그런 투자에 대한 우리 지수에 대한 트라우마나 그런 두려움보다는 그런 기존의 성과를 못 냈던 펀드들에 대한 실망감이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많이 올라서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좀 실망해서.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펀드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고민이었는데 아직 안 이렇게 들으셨어요? 드는 걸로. 네,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4월 첫째 주인데요. 4월이 되면서 뭐 사실 작년 4월에 참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주식 시장도 함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4월은 이제 좀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4월 전망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요? 네, 좋습니다. 주식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함은 고맙습니다. 명함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좋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이제 좀 많이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불안해지지 마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예, 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단호하십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셔달라고 네.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한 입장 쪽에서. 근데 뭐 시장을 보는 것보다도 시장보다도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들 제가 일일이 시간만 된다면 어떤 뭐 뒤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해서 다음 주 매수할 종목들 이겁니다. 이렇게 다음 쭉. 주에 그럼 파워포인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기 장비가 이제 또 대여해야 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포맷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차트를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시려고요?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는 종목 쪽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종목에 집중하는 한 주. 장도 좋으니까 종목만 잘 고른다면 확실하게 또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엄대리님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네. 좋은가 나쁜가 좀 불안해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까지 다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뭐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우려감, 미국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맨날 기사를 보면 그 우리도 지금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초죠. 4월 초에 이제 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근데 삼성전자 그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라 그러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상치가 지금 5조 5천억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생각할게요. 예. 계속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는 네. 좋은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4월 그런 어닝 시즌도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게 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꾸 마무리를 먼저 하시려고 집에 빨리 가셔야 되나 봐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4월은 우리가 1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4월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 생각보다 네.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네, 우리 주식시장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4월이 되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정말 기분 좋게도 주식시장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 전문가님들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런 예상 정말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주 이제 막 시작하기 접어들었는데요. 4월 첫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월 내내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는 좋은 소식 알려드리길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